즐거운 속사냥 장아찌입니다. 자, 오늘 이제 유리함수의 활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유리함수의 활용 연습 문제입니다. 자, 유리함수 fx는 이거와 직선 ax 더하기 1에 대해서 다음을 구하자. 직선하고 유리함수가 뭐 접할 때 a 값을 물었고, 그 다음에 만날 때 a 값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만나지 않을 때의 a 값의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직선하고 유리함수가 뭐 만나냐 안 만나냐 접하느냐, 이제 위치 관계라고 그러죠. 유리함수랑 이게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 직선이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관계를 위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은 이제 일단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좀 그려서 보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대칭의 중심부터 찾는 거였어요. 대칭의 중심이 1,1이죠. 1,1. 대칭의 중심. 자, 이것의 그래프를 좀 살짝 그려서 보면, 그래프가 자, 1,1이 대칭의 중심이니까 여기 1,1을 좀 잡아주고요. 여기가 대칭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디를 지나는가를 알고 싶으면 좌표를 아무거나 대입해 보는데, 일단은 이렇게 이제 정근선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x가 0일 때 같은 거 0 넣어보면 마이너스 1분의 0이니까 0이죠. 0,0을 지나니까 여기를 지나는 그래프죠. 자, 여기를 지나는 그래프인데 여기가 대칭의 중심이야. 그러면 이쪽에 이렇게 그려지고요. 정근선 있게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그래프고요. 그래서 저것의 그래프를 이제 그렸어요. y는 fx고, fx의 그래프는 나왔고, 이제 ax 더하기 이 직선에 대해서는 직선 자체가 여기 1이 보이죠. 0,1 y절편이죠. y절편 1이니까 여기를 지금 지나고 있는 어떤 직선이죠. 자, 이건 1,인데 여기를 지나는 직선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지나면서 이제 기울기가 양이면 이렇게 갈 것이고 음이면 이렇게 가겠죠. 이제 이렇게 막 갈 건데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일단 접할 때, 그래서 접할 때 그래프랑 저 그래프랑 접할 때 그 말인데, 접할 때는 어떤 상황이냐 그림으로 좀 알아봐야죠. 자, 여기에서 이 녀석하고 접한다는 건 뭐냐,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접하는 게 아니죠. 이렇게 가는 건 접하는 게 아니겠죠. 그리고 이렇게 갈 때는 기울기 0이에요. 이것은 기울기 0. 자, 기울기 0일 때는 안 만나는 거겠고 정근선이니까. 만약에 이렇게 좀 더 0보다 크면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면 한 점에서 만나고 이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은 접하는 상황이 아니죠. 이렇게 쭉 간다 해도 이거 다 접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아니고, 접할 때라는 건 뭐겠습니까? 이쪽 곡선하고는 접한다는 게 불가능하지. 그래서 이쪽에서 접하는 걸 생각해야 되겠지. 그래서 요 녀석하고 접할 때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닿고 갈 수가 있는 상황이 있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닿고 가는, 여기서 접하고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있구나 그 말이야. 요 녀석에 대해서 생각해라 그 말이야. 그래서 요게 지금 접할 때 상황인 겁니다. 이것은 기울기가 기본적으로 음수라는 거 알겠죠? 모양상이 이렇게 가니까 음수지. 그래서 이때 a를 어쨌든 구해봐라 그 말이야. 이걸 구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자, 우리가 위치관계라고 그래요. 직선하고 유리함수가 만나냐 안 만나냐 이런 것은 연립방정식의 해인 거예요. 두 그래프의 교점이라는 것은 연립방정식의 해니까 요것과 요것이 같다라고 본다겠죠. 그래서 자, 요 녀석 얘랑 ax 더하기 이렇게 연립방식, 요게 연립방식이죠. 요것을 풀었을 때 근에 대한 겁니다. 요것을 좀 정리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변에 여기 이제 치우고 x 빼기 1을 여기다 곱해 준다면, 이렇게 정리한다면, 요걸 좀 왼쪽에 정리한다면 ax의 제곱이고요. ax 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제 마이너스 ax 플러스 1x, 마이너스 ax 플러스 1x, 마이너스 ax 플러스 1x. 자, 요 x가 넘어온다면 또 빼기 x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숫자는 마이너스 1이 있는 거고요. 다 넘어갔으니까 0, 얘가 0 그 말이죠. 자, 이런 거라서 요거 좀 사라질 모양이 생겼죠. 자, 다시 정리하면 ax 제곱 더하기 ax 제곱 빼기 ax고 빼기 1은 0. 일단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렇게 생긴 어떤 식에 대한 겁니다. 근데 요 녀석이 접한다 그러면, 접한다, 이게 접한다 그러면 접할 때라는 거 뭐예요? 판별식이 제로 그 말이지. 이런 상황이라는 것은 판별식이 제로인 거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의 판별식이 b의 제곱, b'의 제곱, b의 제곱이죠. 그냥 b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 말이에요. 자, 마이너스 ac인데 마이너스 ac가 4ac요.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네, 이거 곱한 게 지금 마이너스 a니까 그냥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냥 이 녀석이 바로 0 그 말. 그래서 이런 식을 만족할 때는 접하게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자, 근데 이거 정리하면 a 더하기 4는 0이고요. a가 0이거나 a가 마이너스 4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지금 a라는 건 뭐냐면 지금 저것의 기울기입니다. 지금 이것의 기울기가 0이다 그 말 되는 거지. 기울기가 0이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4다 그 말인데, 기울기가 0이란 것은 여기를 지나면서 기울기 0 그러면 요 녀석이 되는 거지. 이것은 지금 점근선이잖아요. 점근선은 이 그래프랑 안 만나는 겁니다. 접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그 말. 그러면 a가 마이너스 4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4인 건데, 요 녀석은 기울기가 없으니까 요 녀석이 그건가 보다 그 말이지.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때 a 값은 첫 번째 1번에 접할 때 A값, 그때 A값은 마이너스 4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마이너스 할 때 지금 접한다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언제? 이걸 가지고 두 번째, 만날 때. 자, 만날 때 A값의 범위예요. 만날 때. 그러면 만날 때 또 만나지 않을 때 이렇게 말했는데, 일단 만날 때라는 건 뭐냐? 자, 일단 만나지 않을 때부터 본다면요. 자, 이걸 기반으로 해서, 요걸 기본으로 해서 이제 보면 되겠는데,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요 식을 가지고 이야기할 건데, 아까 이제 판별식 0인 것은 접할 때인 것이고, 만날 때라는 거예요. 만날 때 이런 표현은 뭡니까? 이제 접하는 것도 만나는 거죠. 접하는 것도 만나는 거고, 우리가 이것의 실근이 존재한다. 이것은 2차 방정식 아니에요. 2차 방정식이니까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존재 조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똑같은 이야기인데, 판별식이 0과 같거나 크다. 0과 같을 때는 접하는 거니까 만나는 거고, 0보다 같거나 클 때. 그리고 이제 아까 A 값이 접할 때 두 개가 나왔었죠. A가 0은 아니다는 별도로 좀, 0은 아니어야 되는 것은 별도로 좀 추가하고요. 아무튼 판별식이 0과 같거나 크다 그러면 이것이 실근이 존재한다 그 말입니다. 즉 두 그래프가 만난다 그 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조건에서 판별식이 아까 이제 요거였잖아요. 판별식 요거였죠. 판별식이 0과 같거나 클 때 그 말. 요때 만난다 그 말이야. 요것은 이제 범위로 쓰면 이런 거죠. a 더하기 4고요. 0과 같거나 크다. 2차 부등식 알죠? 0이 근이고 마이너스 4가 근이에요. 그러면 이쪽 방향일 때는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4와 같거나 작다. 0과 같거나 크다.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 이런 거. 이럴 때가 만난다는 조건이고 실근 조건입니다. 근데 a가 0이 아니어야 된다겠죠. 아까 0인 경우 자체는 0x 더하기 1이라서 점근선 자체라서 이 그래프랑 안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날 때 범위에서 0은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치우고 a가 0보다 크다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a가 마이너스 4와 같거나 작다. 마이너스 4와 같거나 작다는 여기서 이제 기울기가 더 작다. 그러면 마이너스 4보다 작으니까 이제 더 이렇게 왼쪽으로 경사진다 그 소리를 이렇게.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 그래프랑 만나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만나게 된다 그 말이고.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그 말이야. 이거보다 기울기 더 작다 그 말은 이렇게 가는 거 그 말. 점점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갈수록 다 이 그래프랑 만나는 거죠.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까지는 다 만나게 된다 그 소리고. 0보다 클 때. 0보다 클 때는 얘가 기울기 0일 때예요. 0일 때. 0일 때는 0일 때는 지금 점근선에서 안 만나는 거죠. 이게 0일 때부터 이렇게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가는 거 안 만나는 거지. 이렇게 가 안 만나지. 이렇게 가는 것들은 다 안 만나는 겁니다. 즉 요 직선하고 여기 아까 기울기 마이너스 4일 텐데 이거랑 요거 사이에 어떤 직선도 이렇게 지나가는 것들은 다 이 그래프랑 안 만나는 거지.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이는 지금 안 만나는 거고, 이제 요거보다 기울기가 커지면 이거보다 기울기가 크다면 양수가 되겠지. 기울기 양수라면 이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면 여기서 이제 반드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울기가 양수면 다 만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무한대까지 가더라도 만나게 되는 거죠. 왜냐면 여기서 만나니까 무한대고. 그래서 만나게 된다. 그래서 0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4와 같거나 작을 때, 자, 여기는 등호가 빠졌어요. 그래서 점근선을 빼야 되니까. 그래서 요 범위일 때는 만난다 그 말. 두 번째 시간, 두 번째 조건은 a가 마이너스 4와 같거나 작다. 또는 a가 0보다 크다. 이럴 때는 만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아까 이야기한 여기랑 요 접선하고 여기 점근선의 그 사이인 기울기일 때는 안 만나는 거지. 그래서 a가 안 만나는 범위죠. 마이너스 4보다 크고
0과 같거나 작을 때 0은 또 등호를 넣어줘야 되겠죠. 0하고 같을 때도 안 만나니까 점근선이라서. 그래서 등호가 살짝 이제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점근선 상태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어쨌든 요 범위일 때는 연석이 이렇게 가니까 두 유리함수 그래프랑 안 만나게 되겠다. 알겠죠? 이렇게 여기서 이제 그래프를 그려놓고 직선을 좀 옮겨가면서 직선의 기울기 상태를 반영하면서 이렇게 살펴봐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이제 이런 정의역 범위에서 유리함수 이것과 직선 요것이 만날 때, 저 범위에서 만날 때 K값의 범위는 누구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리함수가 이제 표준형으로 써졌으니까 1,2가 대칭의 중심이죠. 1,2의 중심을 찾아서 이제 그려주면 됩니다. 자, 1,2니까 뭐 1,2에 이렇게 딱 잡고요. 여기가 대칭의 중심구만. 그리고 이제 여기가 대칭의 중심은 요렇게랑 요렇게를 딱 그려주는 겁니다. 원점이고요. X축, Y축. 자, 그 다음에 이제 X가 0일 때 같은 거. 0 넣어보면 마이너스 2 더하기니까 0이지. 자, 0,0을 지나는 거죠. 여기를 지나고 여기가 대칭의 중심이면 바로 이렇게 이제 그려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간다라고 하고, 이제 정의역의 범위, 전 녀석의 정의역의 범위 2분의 3부터 3까지 돼요. 자, 그러면 2분의 3은 1보다 크니까 여기 오른쪽 여기쯤 있겠죠. 2분의 3이 여기 있다고 하고, 여기에서 올라가면 여기부터 그 말 여기부터. 그 다음에 3까지니까 3은 여기쯤 어디 있겠죠. 3 올라가서 이제 여기 그 말 짓게. 자, 일단 여기서부터 정의역이 지정되면 거기까지만 자르는 거니까 여기서까지 그러면 그래프는 여기서 여기까지만 잘라서 보는 거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인데 이제 또 다른 말. y는 kx 더하기 1이 만날 때 직선. 자, 저 직선은 y절편이 또 1이니까 y절편은 여기를 지나야 되겠죠. 중간에. 여기가 이럴 때 여기를 지나는 직선인데 이 그래프랑 그 말이에요. 요 그래프랑 이 그래프 전체가 아니라 요 범위의 그래프만 따지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그래프인데 여기를 지나는 직선하고 만난다. 여기를 지나는 직선이 요 그래프랑 만나야 돼요. 만난다니까 뭐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 지나고 이렇게 가는 요 직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K라는 것은 기울기입니다. 자, 일차함수 관련된 게 나오면 대부분 기울기 이야기라서 기울기에 대해서 생각해 주면 되고, 여기를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만나야 된다. 그 소리. 그러면 만날 때 그 범위를 찾는 건데 K값 범위인데, 일단 만난다는 건 이렇게 만나는 거니까 여기 점 지날 때 여기서 이렇게 갈 때도 생각해야 돼요. 1번 케이스. 이 점을 지나고 이렇게 가는 경우 이것도 만나는 것에 속하죠. 왜냐면 여기 점에서 만났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보다 벗어나면 안 만나는 거죠. 이제 여기가 마지노선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네. 이렇게 지나갈 때, 요 점을 통과해서 갈 때, 요 점을 통과해서 갈 때도 만나는 거지. 그리고 이제 그 두 점 사이를 지나가는 건 다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번 지날 때, 2번 지날 때 그때 기울기를 생각해라 그 말이에요. 알겠죠? 자, 1번 지날 때 기울기 찾아야 되니까 1번 지날 때 함수값을 먼저 찾아봐야지. 자, 함수값은 x 빼기 1분의 2 더하기다 넣으면 돼요. 자, x가 여기는 2분의 3일 때니까 여기다가 2분의 3을 넣어준다면 그만. 2분의 3 넣으면 여기 2분의 3 빼기니까 2분의 1, 2분의 1분의 2분의 1분의 2예요. 여기서 2배씩 하면 이렇게 약분해서 분모수 1분의 4니까 4죠. 얘가 4. 4 더하기 6인 겁니다. 자, 여기에 함수값은 6인 거야. 6. 그 다음에 3일 때 함수값은 여기다 3을 넣으면 되죠. 3 넣으면 얘가 2분의 2니까 1이고 1 더하기 3이죠. 여기 함수값은 지금 이렇게 가면 여기가 3이다. 그 소리 이렇게. 자, 이런 상황이라서 이제 1번일 때 K값이라는 것은 1번일 때 기울기예요. 여기 지날 때 기울기. 자, 기울기라는 것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라 그래요. 그래서 1번일 때 K값의 기울기는 이때 기울기는 그 말이야. 1번일 때 K값의 기울기는 자, X 증가량이 요거야. 2분의 3이죠. 근데 2분의 3인데 Y 증가량은 이거. Y 증가량은 얼마예요 지금? 여기서까지 5죠. 이렇게 2분의 3에서 X 증가량 2분의 3, Y 증가량 5 그 말이야. 이게 2분의 3 여기서까지 그냥 2분의 3이 X 증가량인데 Y 증가량은 5 그 말이야. 분무수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2배씩 해야 돼. 2배 하면 이렇게 약분돼서 3분의 10 그 말이야.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지날 때 기울기. 자, 2번일 때 기울기. 그때 K값 그 말인데, 그때 K값은
x 증가량이 요만큼, y 증가량이 이만큼이죠. x 증가량이 요만큼 3이죠. 3이 3. y 증가량은 요거니까 뭐야?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2죠. 예. x 증가량 3, y 증가량 2. 그러니까 그냥 3분의 2 그 말이에요. 그때 k값은. 그래서 k값은 기울기인데 요런 기울기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기울기보다는 크고 여기 기울기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 기울기가 3분의, 걔는 3분의 10이니까 이제 그거 그대로 대입만 해주면 되는 거지. k값이라는 것은 기울기인데 기울기가 3분의 2랑 같거나 크면 된다 이 말이야. 요곳의 기울기가 3분의 2라서 그거랑 같거나 크면 여기 위에 만나고, 그 다음에 3분의 10하고 같거나 작아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요 범위일 때는 저 녀석이 만나게 되겠다 그런 소리야. 그래서 이제 요 녀석이 알파, 얘가 베타가 되겠죠. 그러면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를 배웠으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3분의 2, 3분의 10, 3분의 10이니까 4라고 하면 되겠지.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유리함수. 요곳에 제1사분면 위 점피해서, 자, 이제 이런 그래프가 여기 그려져 있는데, 1사분면이 요 그래프 여기 그 말이죠. 1사분면 위에 점에서 P에서 두 점근선에 내린 수선의 발. 자, 여기서 점근선이 지금 여기인데, 2,1인데, 여기 2,1이죠, 점근선이. 자, 거기 요 점근선에 여기서 수선 내리고, 이쪽에 또 수선 내렸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의 상황이 돼요. 그리고 두 점근선의 교점을 M이라고 할 때 다음을 구하자. 이쪽이 Q고 이쪽이 R입니다. 다음 먼저 사각형 PQMR의 넓이 PQMR 여기 사각형이. 자, 저것을 좀 더 확대해서 좀 그려본다면, 자, 점근선이 지금 2,1이에요. 자, 2,1이니까 뭐 이렇게 좀 잡아주고 2를 좀 잡아주고. 자, 여기가 이제 점근선의 대칭의 중심입니다. X축, Y축. 자, 그 다음에 그래프가 대충 이제 대충 모양이 이렇게 가고, 여기서는 지금 이쪽으로 간다고 좀 그려놨어요.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여기 1,3에 아무데나 이제 P를 잡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P를 잡았어요. 여기서 점근선 X축 쪽에 이렇게 수선 내리고 Y축 쪽에 수선 내리고 그 말. 여기는 이제 Q, 여기는 대칭의 중심 M, 여기는 뭐 R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말이에요. 이 사각형의 넓이에 대해서 물었어요. 저 사각형의 넓이는 얼마냐? 자, 그런데 그리고 이런 것은 유리함수의 기본 그래프니, 자, 기본 그래프로 돌아가서 이런 걸 좀 알아야 돼요. 자, 이렇게 뭐가 있어요. 자, 요 그래프가 만약에 y는 뭐 x분의 뭐 4라 합시다. x분의 4, x분의 8이라고 합시다. 8. 자,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자, 저 그래프가 있을 때 이렇게 만약에 요 사각형의 넓이는 얼마일까? 뭐 요 녀석의 넓이는 얼마일까? 뭐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요것의 특징은 뭔가 잘 보세요. 자, 여기 만약에 x좌표를 a라고 합시다. 여기 x좌표를 a라고 했어. 여기 y좌표를 b라고 할 거예요. 자, b라고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함수식이 만약에 요거라면, 유리함수 기본식이 요거라면 a를 넣으면 b인 거죠. 그러니까 a를 넣으면 b니까 b는 a분의 8 이 말이 되는 거지. 이런 말이 생긴 거죠, 지금이. 자, 이게 이런 식이라서 대입하면 a분의 b, a분의 8은 b다 이런 말이 생겨요. 자, 이런 관계식이 있는데, 만약에 이것의 넓이 그러면 넓이라는 게 뭔가 보세요. 자, 요것이 a잖아요. 양수 쪽이니까 a고 요것이 b잖아요. 직사각형이죠. 그러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이거 뭐야? ab가 넓이잖아요, 지금. ab가 넓인 거야. 근데 이렇게 생겼으니까 요 식이 요게 지금 성립하는 시간이에요. 관계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양변에 a씩 곱하면 요 식에서 우리가 ab는 8이라고 나오잖아요, 지금. 오케이. 아, 이것은 ab가 8인 거야. 지금 넓이가 8 그 말이에요. 이 소리가 뭔 소리냐면 a가 누구냐에 상관없이 이런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ab는 항상 8이라는 거예요. 자, 반비례 그래프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이렇게 잡아도 요 넓이는 8인 것이고, 더 날씬하게 뭐 이렇게 잡아도 요 넓이는 8인 거예요. 넓이가 8이라는 항상 똑같은 넓이가 유지가 돼요, 직사각형이. 그래서 반비례 그래프는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함수 그래프라는 것은, 자, 요 그래프가 이제 원점의 대칭의 중심이 있다가 평행이동 하잖아요. 평행이동해서 얘는 2,1로 간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2,1로 평행이동해서 간 거라서 결국은 얘를 평행이동 시켜서 다시 원점으로 가져오면 아까 이런 내용하고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평행이동 상태라서 원래 기본 그래프가 무엇인가, 여기 숫자가 무엇인가가 중요해요.
여기가 만약에 4다 그러면 이 넓이가 4인 겁니다. 그래서 요런 내용이라서 저 녀석을 표준형으로 좀 바꿔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 fx식을 다시 좀 정리해서 x 빼기 2분의인데 여기도 x 빼기 2로 바꿔서 다시 쓰면 더하기 4랑 같죠. 지금 분자가 더하기 2니까 이렇게랑 같은 거지. 요걸 다시 정리하면 요렇게 보면 1인 거죠. 1은 여기다 뒤에다 쓰고요. 요렇게 봤을 때가 지금 x 빼기 2분의 4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fx 그래프는 지금 요런 이야기인 거예요. 요런 이야기라는 건 뭐냐면 x분의 4의 그래프를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2,1이 대칭의 중심이 된 거죠. 지금 이렇게 평행이동한 거니까 x분의 4라는 기본 골격이 유지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의 기본 그래프는 x분의 4의 그래프인 거예요. 그 녀석이 평행하게 이동만 한 겁니다. 그러니까 평행하게 간 거라서 요 넓이는 4로서 일정한 거다. 요게 바로 그 넓이에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넓이가 4라는 거. 그러니까 요게 4일 때 그 말이고 이제 여기서 넓이는 이제 4니까 사각형 요것의 넓이는 뭐 4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자, 1번의 넓이는 4고 뭐 2번에 이제 최소값 그랬는데 최소값이라고 했는데 최소값은 뭐냐면 요거 더하기 PQ 더하기 PR 이거 더한 것의 최소 그랬잖아요. 자, 이거 더한 값의 최소라고 했는데 자, 요것은 예를 들어서 얘를 A라고 그러고 얘를 B라고 합시다. 그러면 구하라는 게 뭐야 지금? A 더하기 B의 최소 이 말하고 같은 거지. A 더하기 B의 최소 얘를 A, B라고 한다면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방금 전에 자, A, B의 관계식은 요거 넓이가 4라겠잖아요. 요 넓이가 지금 4로서 일정하기 때문에 어디를 이렇게 잡아도 다 넓이 4예요. 여기 이렇게 잡아도 4고. 아무튼 요거 넓이가 4인데 AB 직사각형이니까 AB 곱한 게 4잖아요. 다른 말로 AB가 4인 상황에서 그 말이에요. 넓이가 4다 그 말이 AB가 4. AB가 4일 때 A 더하기 B의 최소를 구해라.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랑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 나온 거야. 산술기하죠. 산술기하. 자, 그래서 산술기하 내용을 적용해라 그 말이에요. 산술기하. 그래서 산술기하니까 A 더하기 B는 2루트 AB 이상이다. 자, 요 식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자, 여기다 그대로 넣어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B가 근데 4로 일정하죠. AB 값은 지금 4니까 이게 4야 4. 그러니까 얘가 4니까 루트 4, 2, 4. 얘는 좀 4를 말하자니까. A 더하기 B는 4 이상이다. 그 말 되는 거예요. A 더하기 B는 4 이상. 그러니까 최소값은 역시 4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해주면 되겠어요. 산술 기하까지 조금 적용됐고 여기서 이제 일반용으로 써졌을 때지만 저것을 표준용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생각하면 요것이 저런 부분의 넓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의 넓이는 4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래도 이렇게 그려도 이 넓이는 4인 거예요. 똑같이 여기서 아무리 이렇게 해도 역시 넓이는 4인 겁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잡아도 이 넓이는 또 4인 거예요.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를 중심으로 뭐 이렇게 잡아도 이 넓이는 또 4인 것이고 이렇게 잡아도 여기가 4인 거예요. 넓이는 항상 똑같습니다. 반별의 그래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유리함수는 이런 내용을 좀 속에 성질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게 응용됐을 때 이 개념을 가지고 풀어가면 되겠어요. 이제 fx가 또 이렇게 있을 때 이제 f1 이것은 이제 새로운 정입니다. f1 써지면 뭐 1제곱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약속입니다. f1은 f라고 하자. 그 다음에 fn 더하기 1은 fn.f 좀 이렇게 합성한 걸로 하자. 이렇게 정의할 때 f5x를 구해라. f5의 20, f5의 2의 값을 뭐 구해라. 이렇게. 자, 이런 것은 무슨 합성함수 이야기죠. 저 조건대로 이제 좀 조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써본다면 얘는 F라고 한다 그 말이고 그러면 F2는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F2라는 것은 여기 N 자리에 1을 대입하면 F2가 되겠죠. 자, 1을 대입하면 F2란 말이 되는데 F2라는 것은 그러면 F1 자 여기다 그대로 대입하면 N이 1일 때니까 1을 대입하면 F1.F 그 말 되는 거지. 그런데 F1은 F라고 약속한다고 했으니까 이걸 F로 바꿔서 쓰면 F.F 그 말 되는 거예요. 알죠? F2는 이 말이 되는 거고 F3라는 건 뭐냐? F3라는 것은 n이 2일 때니까 2를 그대로 대입하면 F2.F 그 말이에요. 근데 F2는 아까 방금 전에 요거라고 했잖아요.
F2가 이거랑 같으니까 이거 두 개랑 요거니까 F를 세 번 합성한다 이 말 되는 거지. 이런 개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F3는 F를 세 번 합성한, F4는 네 번 합성한 거 봐. 이런 뜻이죠.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제 풀어봐라 그런 뜻입니다. 이런 걸 이제 이해를 하고, 그렇다면 F5니까 F를 5번 합성한 함수에 대한 거겠죠. 그래서 F를 5번 합성한 거에 대한 이야기. 자, 그러면 fx. fx는 지금 1 빼기 x분의 x예요. 근데 f5를 구하는 건데 f5x를 구할 거예요. 이걸 구하라는 건데 그냥 바로 알 수는 없잖아요. 자, 바로 알 수는 없어서 물론 이제 이런 거 구할 때는 그냥 굳이 f5x를 구하지 안 하고 그냥 대입해서만 구해도 돼요. 그런데 일단 좀 처음이니까 f5x를 좀 구해본다면, 자, 우리가 이건 fx고 f를 두 번 합성한 거. 이제 두 번 합성한 식에 대한 거지. 이것은 여기다가 fx를 넣는 거죠. 그대로 대입한다면, 자, 1 빼기 얘가 지금 fx 자리입니다. fx를 넣을 거야. fx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게 들어가고 여기 이제 fx 그 말 되는 거지. 자, 이런 말이 되는 거지. 자, 이런 말인데 fx 자체가 또 이거잖아요. 요걸 갖다가 fx 자리에 넣어야 돼요. 그러면 1 빼기 x분의 x, 1 빼기 x분의 x. 자, 이것이 이제 대입한 거야. fx를 대입한 거. 이걸 정리해 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할 때 분자 분모에 1 빼기 x씩 좀 곱해주는 게 낫겠죠. 곱하기. 분자 분모에 1 빼기 x씩 곱해주면 그 말. 곱해주면 이것은 약분돼서 x가 남는 거죠. 이렇게. 자, 분모는 이거 여기 1 빼기 x가 곱해지는 거니까 얘 이렇게 곱하면 이렇게 되고, 얘는 약분돼서 x만 남지. 그러니까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라서 1 마이너스 2x 이렇게 됐어요. 정리하면. 자, 이것을 정리했더니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것이 f2x라는 거고, 자, f1x입니다. 한 번 했을 때, 두 번 합성했을 때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번엔 세 번 합성한 거. f.fx 그 말이에요. 세 번 합성한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자, 여기에 들어갈 말은 이제 1 빼기 이제 ffx가 들어가면 되는 거지. f에다가 이걸 넣으면 되는 거잖아. 이 식은 이게 ffx는 방금 전에 구한 게 요거니까 요것을 갖다가 ffx 자리에 넣어주면 돼요. 여기는 원래 ffx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이 녀석을 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요것이 들어간다 그 말. 여기도 마찬가지 f.fx가 들어가면 되는 거. 이렇게 결국 이거 정리하기 이야기예요. 그런데 fx가 요거니까 그냥 요걸 갖다가 여기다 좀 넣는다면 여기다가 f 두 번 합성한 것을 넣는 거니까 두 번 합성한 것 자체가 1 빼기 2x라고 생겼어요. 여기 분자도 마찬가지. 이 녀석도 1 빼기 2x분의 x라는 식이에요. 자, 요것을 또 정리하는 겁니다. 자, 이거 정리하려면 또 1 빼기 2x씩 분자 분모에 곱해야 돼요. 분자에는 이거에다가 요걸 곱하면 역시 x만 남게 되는 거죠. 이렇게 x. 분모는 여기다가 1 빼기 2x 곱하기 그렇게 되고, 여기 요건 약분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약분이 곱하면 x만 남으니까 빼기 x. 자, 이것에서 빼기 x니까 1 빼기 3x가 되네 그 말이죠. 3x.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세 번을 합성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자, 처음에 f1x는 이거인데 f 두 번 합성했더니 이거고, 그 식 자체가 세 번 합성한 식은 대입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왠지 뭐가 좀 똑같은데 여기가 1x, 2x, 3x 막 이렇게 가고 있죠 지금. 1, 2, 3 이렇게 가고 있어. 그러면 네 번 하면 또 똑같이 해봐야 될 텐데 똑같이 하면 또 4x라고 나와요. 이런 규칙이라면 다 해보면 5번을 한다면 f5라는 것은 5x라는 말은 f를 5번 합성한다는 소리인데 이 함수 구하는 건데 그 말이야. 이것을 실제로 해보면 1 빼기 5x분의 x라고 나온다 그 뜻이에요. 이렇게 나온다 그 말이에요. 이런 규칙이라서. 계속 가면서 마찬가지겠지. 이런 규칙이라면 뭐 7x다 그러면 여기가 7x, 8x면 8x 막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이 바로 5번 합성한 함수다 그 말. 그러니까 이런 걸 안 다음에 이제 f 저거 구하는 거예요. f5 20 그랬어요. 자, 이것을 구하고 그 다음에 빼기 f5에 2를 구해서 빼라고. 자, 여기서 20 그 말은 f5 20이니까 이것은 여기다가 20을 넣으라 그 말이죠. 20. 그러면 20 넣었을 때는 뭐야? 1 빼기 20이니까 100이죠. 1 빼기 100. 뭐야? 1 빼기 100은 마이너스 99 아니야.
그거분에 자, 20이 들어갔으니까 20이죠. 이렇게 이 말이에요. 마이너스 99분의 20이거죠. 이 말인 거지. 이게 지금 20이 들어가면 여기다 20을 넣는다 그 말은 x 대신에 20 넣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00이니까 마이너스 99분의 20 되겠지. 이거 그 말. 빼기. 자, 이것도 그대로 넣으면 되는 거야. 빼기인데 뒤에서는 또 이렇게 괄호를 쳐서 좀 넣는다면 자, 2를 넣으면 되니까 2를 넣으면 뭐야? 2를 넣으면 10인데 1 빼기 10 마이너스 9죠. 마이너스 9분의 2가 되겠지. 마이너스 9분의 2 그 말. 자, 이걸 계산하기 그 말입니다. 요거 정리해 주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그냥 마이너스 1을 해서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지. 그냥. 그리고 우리가 이제 99분의니까 통분 좀 해야죠. 자, 99분의면 이거 11배 하면 되지. 이것도 11배 하면 22, 11배 하면 99가 되는 겁니다. 자, 통분이 바로 이렇게 11배씩 했어요. 자, 그러면 요 녀석이니까 정리하면 뭡니까? 99분의 얘는 마이너스 20, 얘는 플러스 20이니까 99분의 뭐 2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 녀석이 이제 답이다 이렇게 말해주면 돼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유리함수 활용은 막 이런 식으로 좀 진행되는 것들입니다. 합성함수도 좀 있고 그냥 일반적인 활용도 있고 막 그렇죠. 아무튼 이런 것들 좀 알아뒀다가 특히나 중요한 게 어떤 직선하고의 위치 관계 뭐 만나냐 안 만나냐 그런 것이 좀 중요한 거니까 그런 거 중심으로 보고 좀 더 응용됐을 때는 아까 넓이 같은 거라든지 이렇게 합성한다든지 이런 것까지도 이제 같이 봐야 됩니다. 아무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